관용구로 쓰이는 영어 표현 second chance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뜻합니다. 많은 경우 실수는 되돌릴 수 없기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창당 이전부터 함께한 당원들에게 새로운 미래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패배 후 이재명에게 대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최악을 막았지만 패배를 만회하고 되돌릴 기회를 다시 얻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겪은 고초들은 당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는 첫 기회입니다. 자신의 뜻을 펼쳐볼 아직 고착되지 않은 기회의 땅인 셈입니다. 뜻을 품고 우리 당에 들어온 이런 분들의 기회 또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 당의 외연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당 구성원들의 기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듯 존재합니다. 각자 가지는 절박함의 크기와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것도 기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당의 공통된 가치가 민주주의 바로세우기라면 서로에 대한 이해야말로 우리 당의 근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와 첫 기회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게 얻은 기회라면 그것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실패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기다릴 여유는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지난주 광주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일요일 날 이제 당일치기로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주 갔더니면은 뭐 한 2시쯤 이제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전날 연 대표님이 교통가족분들과의 뭐 간담회를 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월드밥이라고 광주에 있는 광주 그 터미널 부근에 있는 그 한식 뷔페집인데, 네네. 월드밥이라고 거기서 이제 간담회를 하셨다길래, 그리고 그 전주에 왜 그 청년당원들이 또 광주에서 그 홍보행사 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밥 먹었다 그러길래. 아,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제 월드밥 가서 밥 먹고 그러고 이제 한 2시쯤에 이제 그 컨벤션 센터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자리 많이 비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오신 분들 대부분 버스 대절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나머지 이제 뭐 저처럼 개인 출발하는 사람들 빼면은 버스가 45대? 48대라고 합니다. 48대. 근데 그게 이제 당 차원에서 모인 게 아니고 그렇죠. 당원 개개인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그렇게 끌고 온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스스로가 사실. 스스로를 동원해서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사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연 대표님이 이제 뭐 어디 가도 이런 당원 없다고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당원 가진 당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 2시쯤에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많이 비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이 대부분의 버스들이 한 2시 반 정도를 도착 시간으로 잡고 그렇게 움직였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버스들이. 그래서 이제 한 2시 20분 좀 지나서부터 이제 슬슬 차가 한 대씩 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3천석은 거의 다 채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당초 기대가, 저는 이제 제 나름 막연하게 기대했던 거는 이제 거기가 3천석 규모인데, 네네. 그 앞쪽에는 의자들을 치울 수가 있거든요. 앞쪽에는 그 뒤쪽에는 객석처럼 돼 있고, 그렇죠. 경사가 있고, 네. 극장 객석처럼 붙박이 의자고 앞쪽은 그냥 이렇게 접이식 의자 쭉 깔아놓은 거라 가지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접이식 의자를 다 걷어버리고 스탠딩으로 이제 그렇게 뭐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0,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꽉꽉 한번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못 미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많이 오신 거죠. 지방에서 버스 48대까지 대절했다고 그러는 거는 성황리에 잘 맞췄죠. 잘 맞췄고, 특히 이제 연사분들이 대체로 아주 불타오르셔가지고 현장 분위기 꽤 뜨거웠다. 뭐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병현 의원 같은 경우 오셔가지고 보따리 들고 오셔가지고 상당히 재미있었고,
좀 이제 그 네. 장면들을 3,300분의 그 입당 네. 원서. 그리고 이제 입당 원서를 들고 오시면서 이제 뭐 내가 오늘은 입당 안 한다. 왜냐하면 이 광주에서 33명 더 입당 받아가지고 총 3333 만들어서 입당하겠다. 아, 상당히 클래식한 방법을. 그게 이제 뭐 여러모로 좀 그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기호 3번을 받아야 된다는 예. 그런 의지 표출일 그렇죠. 것 같기도 한데. 3333. 네. 근데 아무튼 그 포스가 상당했습니다. 이게 그 전병현 의원이랑 그 지역구 이제 우리 당에 이제 입당하신 분들이죠. 전병현 네네. 의원 이제 지역구 지역 당원분들이 이제 전병현 의원이랑 같이 움직이는 조직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뒤에 대동하고 오셨는데 다들 하나같이 인상이 보통이 아니야. 막 성깔 있어 보이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말로 시비 걸면은 다 발라버릴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그래서 멋있다. 전투력 상당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그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이후에 그 대한상공인당 그 대표님 연설, 그분 연설만 따로 이제 클립 짜가지고 돌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워낙 호소력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연설 자체도 격정적이었고 문장 자체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가지고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또 이제 그 이례적인 네네네. 뭐 그 축하 인사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뭐라 좀 방심한 상태로 빨리 지나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빨리 지나가고 우리 당 인사들 연설이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사자오야. 웬만한 우리 당 의원들보다 훨씬 뭐 임팩트가 장난 아니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누가 보면은 그냥 새로운 미래 우리 다 내부 인사인 줄 알겠더라고요. 내부 인사 중에서 말 정말 잘하는 사람, 예. 연설 정말 잘하는 사람. 코어. 그 임팩트만 치면 그날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또 이제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유튜브에서 너무 그 임팩트를 너무 못 담아냈어 영상에서. 이상하게 박영순 의원만 많이 그렇더라고. 뭔가 이 현장감까지 전달이 아니, 되지 않는구나. 그 대한상공인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네. 대한상공인당 그 당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제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 격정이 느껴지는데 박영순 의원 연설 같은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 현장에는 괴리가 굉장히 커. 별도의 마이크를 준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포스를 담아내기에는 어떤 방송 장비가 그분의 포스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보기 드문 라이브형 가수 스타일인 거. 뭐 정말 장군 같았다니까. 네. 현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에서 그 연설 듣는 데는 막 쩌렁쩌렁 막 이렇게 막 뼈가 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뭐 이제 그날도 어찌됐건 간에 지난주 또 당명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겪은 끝에 이제 그래도 일요일 날 그렇게 가서 다들 좀 이제 좀 다시 좀 붐업돼 가지고 에너지 받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셨는데 또 이번 주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품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절반 이상은 무난했죠, 뭐. 네. 평화로웠죠. 네, 평화로운 중고나라가 돼버렸죠. 평화롭고 뭐 이제 끼케야 이제 그런 거 뭐 그 서른 의원 오네 안 오네 그것 때문에 좀 네네.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 주말 내일 아마 이제 뭐 지금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은 내일 이제 서른 의원이랑 또 오영환 의원이랑 네. 두 분이 이제 입당하실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긴 훈이와 환희.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동안에 여러 사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입당하면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닌 것이죠. 뭐 사인하고 나도 통수 치는 게 이 바닥 같아. 요즘 분위기로는. 그 목사 장 목사. 네. 근데 뭐 그 양반은 없는 게 차라리 나 솔직히. 뭐지? 전에 우호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힘들긴 했어. 나는. 아니, 그러니까 왜 왔던 거야 대체? 이렇게 갈 걸. 뭐 들어와봤더니만 별로 자기가 이렇게 먹을 만한 게 별로 안 보였나 보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 당으로 가버렸고. 네. 그쪽 당이 정체성이 맞을 거야. 그렇죠. 마음 편하지 뭘. 그러니까. 근데 왜 왔었냐고 도대체.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이쪽이 오면 좀 이제 그 특이성이 있으니까 그런가. 자기 영역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꼬래.
근데 그런 생각하고 오시면은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우리는 국물도 없다. 사실 우리가 먹을 국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좀 무탈하게 지나가려 했는데 결국 또 주말에 또 아주 그냥 마치 진짜 각본가가 있는 것 같아. 네. 지금 몇 주째입니까 이게 지금 네. 도대체. 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보면은 대충 저기 개미당 파동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거의 뭐 거의 쉬는 적 별로 없이. 거의 잘 안 쉬죠. 네. 네. 자, 근데 뭐 이번에는 좀 그래서 이게 너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네네.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뭐 우리 당 이야기하면 좀 빡세게 될 테니까 좀 이제 가벼운. 예, 우리가 사실 남의 당 이야기할 처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은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죠. 재밌으니까 해보죠. 그 안규령 씨가 막 헛다리 엄청 짚고 다닌다며요 요새. 네네네. 뭐 혹시나 해서 안기령은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네.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 김근태 전 이제 당의장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불출마 지역구에 은퇴는 아니지 불출마지 그냥 뭐 전개 뭐 사실상 뭐 그러면 은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다음번에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아 그런가? 네 그러면 일단 그냥 불출마. 네. 해서 이제 도봉갑이라는 지역구인데 거기에 공천이 된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망언을 한 와, 야, 정말 차은우 배우 지몬미 네 어쨌든 그런 망언을 한 사람이 이제 안기령 네. 지금 후보입니다. 안기령 네. 후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선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 동네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심각하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 그 지역구에 있는 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기사화까지 됐죠. 네. 그래서 거기 그 시장에서 계시는 한 분이 네. 당신 지역구의 동네가 어느 동부터 어느 동까지인지 아냐? 여기가 무슨 동인지 아냐? 네, 여기가 무슨 동인지 네. 아냐? 그렇게 물어봤죠.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차출돼가지고 후보로 꽂혔으니까 뭐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실드 쳐주신 뭐 처음 와서 모를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실드 쳐준 상인분도 계셨다고 하고. 하지만 이제 화내는 분들도 있었고 네네네. 동네도 모르면서 무슨 출마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또 해프닝이 일어났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이건 해프닝으로 볼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내가 보기엔. 심각합니다. 이게 그 이제 노인회관을 방문을 했는데 안기령 후보가 네. 글쎄 이게 도봉갑이 아니고 음. 도봉을 그 한마디로 옆 동네 노인회관을 네. 그래서 거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얘가 왜 왔지? 그분들은 딱 아시지. 왜냐면 네. 선거철 되면은 딱 항상 의뢰 그렇죠. 오니까. 그렇죠. 근데 야, 네가 왜 와? 이런 분위기.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야 여기는 도봉을인데 네. 네가 왜 왔을까?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고 하죠. 이거까지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 네. 그 기사에서 근데 또 웃긴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이제 도봉을은 옆 동네이기도 하지. 도봉이니까 이제 네. 옆 동네 느낌이 강한데 어쨌든 도봉구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후보 되면은 출퇴근 인사 같은 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분이 옆 동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버린 거 아닌가 싶은 네. 수유역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인데 여기가 이제 강북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용진 떨어지고 이 정봉주가 이제 그렇죠. 네. 경선에서 이긴 그 동네 네. 거기까지 가서 출근 인사를 했는지 퇴근 인사를 했는지 그거를 돌겠어. 이 양반 그 창동역이나 뭐 쌍문역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수유역까지 왔어. 꽤 거리가 되거든요. 창동 이전역이 수유 아닌가? 여기서 타고 올라. 창동 바로 전이 쌍문. 아 쌍문전이 수유인가? 예, 쌍문전이 수유. 그럼 두 정거장 정도 내려온 거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 저기 안기령 본인은 그렇다 칩시다. 잘 경황도 없고 뭐 그래서 몰랐다 칩시다. 근데 혼자 안 다니잖아.
그렇죠. 보통 보좌관이 있죠. 수행팀이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수행팀이든 뭐 뭐, 일단 그러니까 자기 팀이 있지. 그러니까 캠프 팀이 있잖아. 네, 캠프. 팀들 다 연구가 땡칠이야 거기는. 다 새로 왔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안기령 단독으로 움직였으면은 뭐 제가 저 길눈이 어두워서 이렇게라도 이제 좀 수습 이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체 뭐냐고 대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선거운동을 내가 하는데 막 미금역 가서 한 거야. 근데 내 동네는 야탑인데 미금역 가서 그렇지 막 저도 이제 우리 동네 지역구 나왔는데 막 대학로에서 선거운동 하고 있고 막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성신여대 가가지고 막 명함 돌리고 있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어휴 참 이재명한테 충성만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보장될 줄 알고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모양인데 네. 참. 이게 사실 유권자 우롱입니다 이거. 유권자보다 동네를 더 모르는 원래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 유권자가 제일 잘 알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양식, 최소한의 그 동네에 대한 기본 소양은 갖춰놓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전 정보를 사전 지식은 쌓아놔야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들이댄다는 거 아닙니까? 수의욕은 정말 이거 뭐 뭘 믿고 그러는 거지 대체?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랬던 후보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그러니까 걸요. 동네를 못 알아보는 후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말이죠. 그 저기 뭐 경로당 그러니까 박영순 의원 또 그 영상 올리신 거 생각이 나네. 노인회 그 찾아가셨을 노래 때 가셨던 국수 이렇게 그 드시고 다 알아보고 막. 맞아요. 반가워. 영순 씨 오셨다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예. 면치기 안 한다고 앞이라고. 그렇죠. 그 면치기는 그 외놈들의 문화죠. 면치기. 그리고 면치기 하면 막 튀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또 그렇게 먹어줘야 맛있다라는 느낌을 전해준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그 나라 문화니까. 그러니까 외놈 문화야 그거. 그건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따를 필요는 없지. 우리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상 몇몇 먹방러들에 의해서 좀 우스워진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면치기 상식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야. 갑자기. 네. 뭐 이런 총국도 있고 이제 뭐 마침 정봉주 지역구로 갔다고 하니까 네네. 정봉주가 이제 결국 이제 공천 취소가 됐어요. 지금 네. 이번 주 내내 이제 그 논란이 됐었는데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버렸죠. 네. 근데 이제 강제로. 망언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그 목함질의 네네. 피해 장병들을 조롱한 거. 게다가 해명이 또 거짓 논란이 불거져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봉주 본인은 사과했다. 예, 급하게 사과를 바로 했다. 네. 이랬는데 이제 유가족분들은 전혀 유가족이 아니고 유가족 피해 장병들. 피해 장병 예. 전혀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번졌죠. 나는 근데 애초에 그게 농담거리가 되나?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 방송을 들은 기억은 내가 꽤 한참 들을 때 했었을 텐데 네. 아예 기억이 없네요. 목함줄에 밟은 장병들이 그 조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발목줄에 밟은 장병들이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을 하지? 그게 이해가 참 안 됐어.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네네. 도저히 뭐 해명이 불가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아니까 이제 사과했다고 급하게 논란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예. 수습이 전혀 안 됐죠. 뭐 한 명한테 사과를 전달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뭐 발뺌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먹혔고. 뭐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 말 정봉주도 캐면 엄청 무궁무진하죠 사실. 그렇죠. 거의 그 김영민이랑 거의 쌍벽을 이루는 김영민은 물론 이제 낙곰수 시절 이전에 예전에 이제 막말했던 게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뭐 정봉주 뭐라고 이게 인용하기도 싫다. 아무튼 뭐 그런 막말들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뭐 그런 막말들이 많은 건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은 뭐 우리가 익혀놨던 건 특히 이제 뭐 권순욱 기자한테 이렇게 막 네, K 모시기, K 모시기 어, 사건. 전국 감옥 조폭들이 다 지나와버리고 뭐 좀 유치해가지고 진짜. 뭐 수처도 중상이고 뭐 그런 소리를 했던 와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하나가 있었죠. 이게 그
출마자들 전과를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이하인가 하면 공개를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공개 안 된 정봉주 전과 사실이 하나가 드러났는데 그렇죠. 죄질이 이제 좀 나쁜 거라서 되게 나쁘죠. 네. 2001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벌금 50만 원 받은 건데 부인을 폭행해 가지고 그 당시 부인을 예, 지금 전처죠, 부인이 아니고. 전처. 네. 네. 그래서 좀 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네. 그랬다죠. 뭐 그리고 뭐 가전 기구로 이렇게 뭐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그러던데 전치 3주 나왔다고 합니다. 또 또라이.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봉주 하나라도 좀 그냥 그 지금 뭐 불출마로 끝날 게 아니라 그냥 퇴출됐으면 좋겠어 이걸로. 네. 근데 그 정봉주를 퇴출시킬 수 있는 건 그 구독자들인데 그 구독자들은 퇴출시킬 마음이 없겠지 이런 걸로. 그렇지 않을까요? 뭐 참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수준이 엄청나게 수준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고 사실 정봉주가 1세대 팟캐스터이자 뭐 이쪽 바닥의 시조새 중 한 명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낙곰수 팀 일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41만이 넘어가니까 이 뭐 친명 유튜버 판에서는 메인스트림 중에 한 명이고 그 메인스트림 중에서도 어떻게 좀 그 주도하는 축에 속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 수준이 저 지경이니 이 개딸들 수준도 덩달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계속 부추기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정봉주도 이제 그런 개딸들의 행태에 부응하다 보니까 점점 더 또 이제 저런 식으로 더 천박해져 간 면도 있을 것이고 서로 이제 악영향을 이제 악 효과의 시너지를 서로 이제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참 진짜 끔찍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까지 수준에 떨어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빠른 손절. 네, 빠른 손절을 쳤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박용진은 기대하지 마. 이것도 같이 함께 시전했죠. 그렇죠.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박용진이 아니라 뭐 제3인물을 꼽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선 투표 이후로 박용진 의원이 다시 한번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냥 날려버렸죠. 네, 또 거부당했죠. 네. 당연하죠. 뭐. 그게 어떤 명분 쌓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언제까지 그렇게 오판하고 살 건지 참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물론 뭐 나온다고 뾰족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안에서 주는 것보다는 나을 걸. 나름 박용진 뭐 이미 뭐 다 떠나버린 기차인데 박용진 의원 정도면 나오면 뾰족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지역구 많이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지역구는 잘 닦아놨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랑 오기 싫으면 나와서 그냥 그 무소속 뛰라니까. 근데 뭐 이제는 완전 끝났죠. 못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이제 경선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안기령처럼 옆 동네 가야 돼. 그래야지 나올 수 있어. 이제 또 강북 갑에서는 못 나옵니다. 강북 을인가 하여튼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봉주가 취소되면서 이 언론의 타겟이 이제 옮겨갔어요. 그게 이제 양문석이었거든. 네네. 양문석은 저희 방송에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인간은 노무현 대통령 비하를 장난 아니겠어요. 참여정부 말기 때나. 네. 그다음에 후퇴임하신 이후에도. 그렇죠. 원색적인 비난이 한두 건이 아닌데 그것들이 이제야 이제 언론들에 의해서 재발굴돼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막말론데 얘는 냅두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압박을 넣고 있는데. 이재명이 어제 이제 금요일 날에 기자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인터뷰했을 때 말 돌리기를 시전을 했죠. 딴소리 하면서. 전혀 그냥 헛소리를 했죠. 네, 헛소리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드디어. 네. 뭐 정치인 이야기한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할 거면 야 이 새끼야 그 애초에 우리 당원들이 너 욕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해요? 고발하는 거 냅두고 뭐 법대로 처리해달라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냐?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정치인이 정치인 얘기한 게 괜찮고 일반 시민이 정치인 이야기한 건 안 되는 거구나. 네. 이재명 입장의 관점에서는 무엄한 거죠. 그런 거였구나.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증명은 된 것 같아요. 역시 네.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은 없다. 네. 그리고 양문석은 부디 살려두길 바랍니다. 저는. 네. 그리고 뭐지? 양문석이 했다는
그 망원 중에 하나가 네.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뭐 불량품? 네. 이명박이랑 똑같이 취급을 했더라고요. 광우병 전국 때는 뭐 광우병 수입의 원흉이라는 둥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죠. 아 이건 무식한 애가 참 어떻게 똑같냐고. 참 답답합니다. 아이고 뭐 두 양반은 비교를 그렇게 동물선생에 놓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지. 아우 정말 속상하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짜치죠. 네. 그나마 남이당에 돼서 조금 덜하긴 한데 화가 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양문석이 공천받은 게 화가 나는 것보다 이 뭐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네네네. 과거 오빠했던 사람들 괜찮아? 아니, 뭐 지금 현재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사귀었다고 막. 예. 이거 괜찮아? 뭐 맨날 얘기하잖아. 지네들도 막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뭐 문재인 다음에 막 이재명 아니면 문재 대통령 빼고 뭐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예, 양문석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문성근 씨는 지금 뭐 조국당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명계남 씨 그거 괜찮아? 냅둬도 돼? 당신이 나서가지고 양분남 대가리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은 이런 걸 양문석, 양분남. 참 양분남 양분남이다. 양분남도 깨주면 좋고. 양분남도 깨주면 좋지. 뭐 그놈이긴 하다. 네. 이런 거를 놔두고 이런 거는 어떻게 같은 당을 할 수가 있냐고. 노무현 대통령님 뭐 진짜 이거 같은 하늘 아래 못 살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 거의 그렇죠. 네. 네. 이거 어떻게 같은 당 지붕 아래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지? 대놓고 보이콧해야 정상인 거 아니야? 이거면은 진작에 당에서 축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새끼를 그러니까 움직일 공간을 열어주더니면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근데 이제는 냅뒀으면 좋겠어, 진짜로. 네. 에휴, 아무튼 뭐 남의당 이야기도 재미삼아 하다 보니까 또 속상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양문석 때문에 그러네. 네, 안 속상할 일이 없네. 안기령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정봉주까지도 괜찮았어. 정봉주까지도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심각한 우리 당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달타냥님, 예,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확장 이전한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그리고 010-8691-0079번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 AIR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AS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웰컴퓨터에 연락 주세요. 포장에 필요한 안전박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 받을 컴퓨터를 그 안전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또 웰컴퓨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벤트가 좀 빡세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이벤트처럼 뭐 리트윗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는데 댓글이 사행시예요. 네, 그것도 웰컴퓨터로. 그러니까 시제가 너무 빡세요. 웰컴퓨터로 어떻게 사행시를 지어 대체. 웬만한 웰도 힘들어, 네. 컴도 힘들어, 그쵸. 퓨도 표 거의 영어를 안 쓰고는 할 수가 네. 없어 이거는. 게다가 터도 그렇죠. 많잖아. 하여튼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네. 글자가 없는데 벌써 근데 상당히 많은 분이 네. 이 사행시 미션을 완료를 하셨는데 다들 수준이 높습니다. 저도 하나 올리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쥐어짜가지고 거의 서울대 입시 수준으로 느껴졌는데. 이건 뭐 과거 시제 같은 거지. 그래서 사장님이 왠지 이벤트를 지난번 이벤트 때 이제 그 추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기계도 못 돌리고. 추첨자 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일절 날 이제 한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어. 그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매장에 집기가 덜 들어와가지고 네네. 다소 이제 어수선하고 좀 매장이 어떻게 갖춰질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인테리어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도 매장 사진을 올리셨던데 아우 잘 해놓으셨더라고. 이렇게 막 대형 모니터 걸어가지고 네네네. 상담하면서 견적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갖춰놓고 이렇게 뭔가 좀 예전 매장은 거의 옛날 전파상 분위기였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막 부품이랑- 옛날 한지붕 가지고 순돌이 아버지. 그렇죠. 순돌이 아버지 그 전파상 분위기지. 딱 막 부품도 널브러져 있고 전선도 널브러져 있고 막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컴퓨터 한 대씩 조립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그 지금 신입 직원분 왈 이제 앞으로 이제 카페 분위기를 지향하는 그런 컴퓨터 네네. 매장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분위기 봐서는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고 네네. 매장 이정도 했으니까. 나중에 혹시 부산에 계신 분들은 네. 커피 한잔 하시러 웰컴퓨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온수기도 다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네네. 커피도 맛있게 뭐 한 잔 타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의 네. 많은 이벤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존나 빡세.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_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누구 하나 이렇게 빵으로 보내면 예, 식빵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이벤트 식빵을 배송 중에 있으신데 네, 이게 이제 혼자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물량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이벤트를 오전 11시에 이제 이벤트를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 11시부터 주문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좀 발송 중에 있고 이번 주 지금 이제 오늘까지 발송한 게 11시에 오픈했잖아요. 11시 37분까지 주문한 사람들 네네. 그 정도 수량을 지금 이제 배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제 물량이 상당해요. 이게 사람들이 오픈런 하면서 다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식빵 10개씩 주문하고 그러는 바람에 한 명이 수량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아마 배송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좀 늦게 오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면 아마 받아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주에는 뭐 딱히 다른 당 이야기 말고 우리 당 이야기나 좀 해봅시다. 네, 우리 당. 네, 먼저 이제 이게 지금 정보가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당 차원에서 정리돼서 나오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당원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취합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리시고 하는데 이것들도 보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당 지역구 출마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돼요. 네네. 당원 차원에서는 이거 사실 당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안내를 해주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도 안 해주는 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이제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게시를 해야죠. 일단 이제 그래서 그 우리 당 지역구 출마자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지금 그 대충 이제 권역별로 묶어놓은 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일단 저희 광주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이제 이낙연 대표님 광주 광산을에서 출마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미래 사무부총장 하고 있는 네. 박병석 사무부총장이 광주 북구 을로 출마합니다. 네. 그리고 전남 한평 장성 영광에 김선우 후보가 출마하실 겁니다. 영광이 연 대표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남 영광. 네, 그쪽으로 나오시는구나. 옛날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님 지역구인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김종민 대표께서 세종갑 출마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 충남권 벨트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덕구의 박용순 의원, 그리고 대전 유성을의 김찬훈 후보, 대전 서구갑의 안필용 후보, 그리고 이제 충남 아산갑의
조덕호 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기 힘드신데 특히 안필용 후보 같은 경우에 아마 저기 누구야 이상민이랑 붙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 여기 민주당 지금까지 현재 여져 보면 민주당이 강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파전의 와중에 민주당 표를 뺏어 와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쉽지 않아 보인다. 네네네. 빡센 지역구다. 그래서 많은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시 그 당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이상민이 방구 좀 끼는 줄 알았더니 방구가 좀 약한가 봅니다. 그 이제 민주당 나오면서 민주당 표를 많이 못 뺏어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네. 근데 그쪽이 그렇게까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나 모르겠네요. 네, 그거까지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당에 와서 이제 공동 대표가 된 다시 이제 내 표용표로 복귀한 네, 홍익순 스타된 네, 홍영표 공동 대표 인천 부평을로 네 출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부천시장이죠, 장덕천 전 부천시장님 경기 부천병으로 출마하십니다.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하신 최성 전 고양시장님 경기 고양을로 출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평택을의 오명군 후보 준비 중이고, 경기 평택병의 전용태 후보, 그리고 경기 김포갑의 하금성 후보, 그리고 이 조정식 민주당 조정식한테 밀리셔서 네. 공천을 못 받으신 네. 경기 시흥을의 김상욱 후보 준비 중이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공천장을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출마 예정인 거죠. 그렇죠. 예비 후보 단계라고 봐야겠죠. 이 중에 몇 분은 예비 후보 단계고, 네네. 다수는 이제 대부분은 공천장 받은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건 염두에 주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대부분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될 거예요. 네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자, 다음은 이제 충북입니다. 네, 충북의 맹주. 네. 이서방. 이근규 전 제천시장님. 지역을 다니시면 이서방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충북 제천 단양군으로 출마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제천 네. 마 지역구. 가나다라 마가. 네. 가나다라 네. 마. 충북 제천 마 지역구의 정은택 후보 준비 중이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갑에, 여기 강선우지 아마? 네네. 서울 강서갑에 남평호 후보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서울 성북갑 우리 호구맨님 지역구입니다. 네. 네. 유승희 전 의원이 준비 중이십니다. 자, 유승희 의원께는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이건 진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어저께 이제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네네. 근데 이제 와중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재명이 버린 폐기하다시피 한 이제 기본소득을 뭐 살려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좀 이제 당원들한테도 이제 이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문제 제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당시에 이제 신정현 의원이 트위터에서 어느 정도 당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신정현 책임위원한테 이제 멘션을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정현 책임위원이 유승희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고하겠다고 답변을 듣긴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보면은 이게 좀 솔직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핀트가 어긋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보도 자료 중에 이재명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실에서 실행 불가능한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아닌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검토하신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취지의 정책이 지금 있어요. 지금 지자체 뭐 서울에서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생활임금제. 네네네. 이게 이제 최저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임금을 보조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네. 그래서 이 비슷한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인데 지금 유승희 의원이 이렇게 해명하신 거는 저는 이거 좀 솔직히 땜빵식 아니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이게 그래도 어떤 그 비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괜찮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르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차라리 저는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사실 좀 당원들 좀 우롱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정말 기본소득 하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너무 우리 당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선거운동하느라 바쁘실 테니까 저는 지역구니까 네. 돌아다니다 보면 뵐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걸로 붙잡고 면담할 시간은 없을 것이고 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그 기본소득이 어떤 원칙이나 뭐 기본소득의 정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 나름대로 그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지속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 점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현실 정치인은 기본소득이란 말을 입에 담는 게 사실은 이걸 입에 담으면 그냥 포퓰리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갈 방법이 없다니까. 네 현실적으로 뭐 저기 우리나라가 엄청난 산유국 아닌다며요. 아니면 뭐 금이 한 수천조 땅 밑 수천조 톤 뭐 땅 밑에 묻혀 있다거나 그런 나라가 아닌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꺼내신 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명하신 것도 저는 좀 문제가 돼 보인다. 네. 뭐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유승희 후보를 안 찍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난 대안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 좀 많이 제고해 주시고 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당 복지 정책이 지금 이제 이상희 교수님이 손을 떼셨기 때문에 또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님 그 지난 대선 경선 때 만드신 복지 정책들 가지고 이제 거기서 버전업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책들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좀 그 공약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이랑 발을 맞춰야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요. 예. 네. 이건 정말로 우리 당의 정책에 확 180도 위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건 좀 많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짚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제가 오죽하면은 출마 기자회견을 네. 3번 돌려들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이 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기자들이랑 질답하다가 말 좀 잘못 나왔나 싶어가지고 쭉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한번 봤는데 이 기본소득부를 제가 뭐 딴 생각하도 놓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질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난 기본소득 못 들었는데 그러고 다시 돌려서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런 참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 좀 제고를 해주십사. 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최근에 아주 당당하게 새로운 미래로 입당해주신 임팩트 있게 네. 결국 3333 그 당원 명부 황금 보따리를 들고 네. 입당을 하신 서울 동작갑으로 출마하는 전병헌 전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뭐 BC님의 인물평에 따르면 올드스쿨 정치인 타입이다. 아, 네, 그렇죠. 좀 뭐랄까. 연설의 그 연설하실 때 어투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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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어렸을 때 웅변학원 생각나는 네. 네, 그런 느낌의.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요즘 정치들이 뭐 좋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유해지는 분위기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네네네. 그런 면이 있는데 전병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막 지르는 타입이라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네. 예전에 이제 그 좀 문제가 됐었던 그 이제 뭐 그 지금 그 뭐야 뇌물 혐의 건에 대해서 네네네. 그때도 그냥 딱 그 재판 들어가니까 뭐 막 좌고우면 안 하고 뭐 이렇게 변명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 딱 내려놓고 그냥 딱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스타일 정치인 민주당이 잘 없잖아. 지금 민주당에는 없잖아. 사실. 지금 민주당에 아무도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의 건은 그냥 빨리 묻혔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빨리 묻히고 이제 전병헌 수석은 이제 재판에 집중하셨고 네. 꽤 길었죠. 재판 꽤 길었어요. 2021년에 결론이 나왔나 그럴 겁니다. 18년 그러니까 거의 그때 초반에 네. 아니지 2017년이지 처음 그때 이제 네. 해서 한 4년 가까이 걸린 거네요. 네.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얻는데 4년 걸렸으니까. 사실상 어쨌든 근데 문재인 정부에 별로 영향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굉장히 큰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재명과도 그렇고 조국하고도 그렇고.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혐의가 꽤 많았어요. 한 15개 가까운 혐의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혐의는 소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소명이 됐고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한 개인가 두 개가 딱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형을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당당하게 우리 새로운 미래로 입당하시면서인가 동시에 이제 그 전에 자신이 역임했던 네. 그 e스포츠 네. 협회 네. 거기에다가 거기 게시판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셨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평가에 맡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자리나 그런 것들 보존하려고 전전긍긍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력을 방어 수단으로 삼으려 든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재판 딱 걸리니까 알았다 그러고 탁 집어던지고 이렇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 이것 자체만 해도 사실 민주당이랑 확실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민주당의 네. 김병기 의원은 이제 이 원래 전병헌 의원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물려받은 건데 네. 그거 다시 돌려주기가 뭐 싫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경선 기회까지 그렇죠. 날려버리는 거는 지가 더구나 그 저희 공관 뭐였지 그때 무슨 공관은 아니고 공천 심사 네, 뭐 공심위였나 그런데 네, 공심위 그 셀프 공천한 거 아니야? 사실상. 공심위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공천관리위원이기도 해요. 네. 거의 공천관리위원 간사인가 뭐 그래서 그런데 거의 셀프 공천한 거 아니야? 그렇죠. 김병기도. 네. 너무 야박하다. 이 사람 요새 뭐 얼굴도 변했어. 막 얼굴이 막 빌런처럼 변했어. 그것도 원래 본성이 드러난 건지도 모르죠. 어떻게 모르지.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사실 그 김병기도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제 그 영입 인사라서 그렇지 그 양반도 그렇게 깨끗하게 국정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인사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잘린 거거든. 그거. 근데 무슨 탄압 받았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참 그러면 원래 본인이 잘하셨던 거를 지금 한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문성 있게. 그런데 뭐 김병기도 지금 지역구 관리를 개판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전병헌 의원은 그때 그 입당하실 때 그분들도 거의 그 세트 같아요. 뭐 계속 같이 움직이시는데 이게 네네. 전병헌 의원 어저께 이제 그 전병헌 의원 사무실에 이석현 의원이 방문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몇 분들이 같이 있는데 그분들 같아. 그 보따리 들고 올 때 같이 오셨던 분들, 그 인상 강하신 분들. 네네네. 다들 이상하게 거기는 뭐 그 이석현 의원도 그 말씀 하시던데 다들 세 보인다고. 정말 세 보여. 그래서 김병기는 많이 후달리지 않을까 지금. 네. 그 입당 직전에 티저 포스터도 이제 걸었거든요. 커다랗게.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냥 색깔만 그 터코이어 블루랑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확실히 짬바 무시 못한다 그런 것도 있고. 실무에 굉장히 능한.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올드스쿨 정치인 네, 스타일인데. 그렇죠. 3333. 예, 시원시원하다. 네. 그래서 참 호감형이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정치인 스타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 한 기대 후보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전북 전주 갑입니다. 신원식 여기 전북 도당 위원장이시죠? 네네. 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북입니다. 경북 상주 문경에 최근 아주 유명해지신 경북도당 위원장이시죠? 네, 경북도당 위원장이신 김영선 후보 네. 당당하게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구미갑의 허심덕 후보 준비 중이십니다. 네. 자, 다음은 경남입니다. 울산 똑순이 울산 남구 이미영 후보 3월 17일에 개소하셨고요.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 네. 네. 지금 열심히 유세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네. 네.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군의 조일현 후보. 이분이 이제 경북 그 강원도당 위원장이시죠. 네. 강원도당 위원장님
지금 출마 준비. 출마 선언하셨고 네. 원래 그 본인 지역구가 아니고 여기 춘천으로 옮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본인 지역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지역구를 바꾸셨더라고요. 이렇게. 아, 네네. 강원도도 워낙 뭐 지역구 넓어서 넓은데 인구가 네. 없으니까 넓기만 엄청나게 넓어서 빡세죠 여기도. 그렇죠, 선거 뛰려면은 동선이 워낙 커가지고 네. 또 여기만 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원래 춘천은 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춘천시가 있고 여기 이제 춘천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이죠. 이렇게 표기된 거는 춘천까지 포함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은 네 입당 저희 녹음 시점 토요일로 아직 입당이 완료되진 않았는데요. 사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입당원서에 네, 아직 사인 안 하신 네. 안 하신 네, 30 의원 네. 오시면은 우리 새로운 미래 점퍼를 입으시고 네. 경기 부천을로 출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집계 본 게 26분이고 30의원 포함하면 27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공식 집계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이거 물론 이제 요거 제가 정리가 된 시점이랑 그 이전에 이제 뭐 우리 당 출마자가 25명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도 있고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이제 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 이번 주에 우리 당에서 1차적으로 그 공천 확정돼서 공천장을 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16분인가 처음에 주초에 나온 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오피셜하게 확정된 인원이라도 일단은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야죠. 그게 이제 웹 자보로는 놔두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딱 붙박이로 게시를 해둬야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처럼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찾기가 쉬울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당에서 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뭐 이것도 못할 만큼 뭐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뭐가 있겠죠. 네, 바쁘시겠죠.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도가 그렇죠. 있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죠. 이거 네. 어디에 누가 출마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걸 당원들이 일일이 그런 거 보고서 뭐 자원봉사를 가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 기사를 찾아보고 알아야 되냐고 당원들이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신 분도 있고 이제 개소하실 예정인 분들도 있는데 요것들만 한번 또 추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낙연 대표님은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당일 네. 3월 16일 이제 개소식 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광주 북구를 출마하는 박병석 사무부총장은 3월 23일 이제 일주일 뒤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민 공동대표님은 3월 17일 그러니까 네, 내일이죠. 네. 일요일에 개소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충남 아산갑의 조덕호 후보께서는 다음 주 토요일 3월 23일 개소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홍영표 공동대표님 어저께 개소 오늘 오늘 하십니다. 예, 이천 부평에서 하시고, 최성 후보님 3월 23일 다음 주에 개소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최성 후보님이 이 개소 당일날 거의 오픈하우스예요. 하루 종일 여기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인가? 동네 축제는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 최성 후보님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 방문객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최성 후보님이 올리신 쇼츠 영상으로 봤는데 네. 그 한준호인가? 네. 그 경쟁자가? 네. 아니 걔가 그 바로 길 건너에 네. 그 사무실 하나를 얻었는데 네. 거기 최성 후보님 원래 계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는 우리 정치인 안 해준다고 그렇게 네. 거절을 했는데 네. 한준호한테 떡 해준 거야. 뭐 건물주가 개딸인가 보지 뭐. 그러니까 거기 이제서 하여튼 거기 엄청 커 보여요. 거기 새 건물이고 네. 뭐 힐스테이트 그 아파트 상가 건물인 것 같은데 하여튼 꽤 하여튼 삐까번쩍 하는데 그 길 건너에 아담하게 아무튼 사무실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방문객들 오시는 순서대로 그냥 최성 후보님과 강제적으로 차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번씩 면대 형식으로 차를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밤 9시까지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분도 상당히 투머치 토킹이라 가지고 좀 빡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그 긴 시간을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네. 적당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음에 이제 경기 평택병의 전용태 후보 3월 21일에 선거사무소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제천 이근규 후보님 3월 20 또는 3월 21일에 선거사무소 개소 예정이고요. 자, 다음은 서울 강서갑의 남평우 후보님 내일 3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하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 성북갑 이승희 후보님 3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에 사무소 개소합니다. 방문하시 호금님 나 방문하면 또 괜히 기본소득 태클 걸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 좀 네네. 해보고. 네네. 자, 그다음에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 출마하시는 한기대 후보님 3월 19일 개소합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 문경에 출마하시는 김영선 후보님 3월 26일 개소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울산 남구 출마하는 똑순이 이미영 후보님 내일 3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하십니다. 네. 자, 이제 이 지역구 출마자분들 다들 여기 이제 험지를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당 현실에는 전국이 다 험지죠.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도 발 뻗고 있을 만한 곳이 없죠. 디펜딩 챔피언도 지금 홍영표 의원님밖에 없지 않나? 디펜딩 챔피언이 서른 의원? 서른은 오시면은 그렇죠. 오시면, 오시면은 서른 의원까지 디펜딩 챔피언 2명밖에 없어. 야, 그렇죠. 진짜 빡세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그나마 그래도 조금 가능성 상대적으로 있어 보인 장덕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시장하셨으니까 네. 좀 가능성이 있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저는 전병헌 네. 전병헌 이제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지역구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3선까지 하셨나?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다니시는 분들 하나같이 다 세 보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그 지역 당원분들이 같이 동반 탈당을 한다는 그렇죠. 거는 대단한. 그것도 3,300표나 되니까 그 지역구에서 3,300표면 한 서울이니까 한 1, 2% 왔다 갔다 합니다. 1, 2% 왔다 갔다 하죠 진짜로. 예. 지역구에서. 네, 이거 하나로 젖잘 싸냐 이기냐 거기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당연히 네네. 갈라질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그래서 뭐 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지역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모두가 또 한 이틀 밤 정도를 잠 못 자게 만들었던 비례 후보 이야기랑 또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우리가 당에 대해서 같은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거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제 이 비례 대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었죠. 처음 이제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목요일 맞지? 목요일입니다. 네. 네. 목요일 날 이제 그 비례 1차 경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전에 이제 비례 출마자들 이제 리스트가 나두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왜 나오냐? 그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기폭제가 된 게 아무래도 그거였죠. 이제 이석현 위원장님도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본인도 출마를 신청서를 넣었다고 이제 그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좀 더 지나가지고 밤 10시 넘어가지고 당에서 이제 문자가 나왔어요. 이제 1차 예비 경선 통과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석현 위원장님 빠져 있더라. 이게 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네. 이제 글을 올리셨죠. 컷오프됐다. 네, 컷오프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게 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1차 경선 통과자들 명단을 보니까 당직자분들이 다수 포진돼 있더라. 이제 그 중에 이제 호감 비호감을 가르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이제 극렬하게 갈리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고 저도 이제 좀 의문이었던 게 그 서울대 총학회장 출신 삼보 선수 그분 뭐였죠? 신재용 씨였나? 그분 같은 경우는 왜 컷오프 됐을까? 뭐 대체 기준이 뭐길래 이런 분들은 컷오프를 했을까? 저도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영입 인재시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여러모로 결과가 좀 탐탁치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이제 이사인 교수님도 명단이 없어가지고 이거 컷오프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날 또 저녁 때 신재용 신재용 인재 네 이분도 컷오프 됐는데 왜 컷오프를 시키지? 이제 특히나 이분도 가산점 붙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컷오프를 시켰다는 거는 대체 무슨 기준인가? 아직까지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뭐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 과정에 또 이제 이상희 교수님은 컷오프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체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상희 교수님도 컷오프 되셨다고 생각한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컷오프 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 피셜로 이제 넣었다가 처리를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상희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는 그거였어요. 이제 그 소방청장님 전략 비례로 이제 먼저 임명한 거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오픈 프라이머리로 다 같이 경선하자. 네네. 조건 달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다. 이제 그게 공평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뭐 이거 여기서 좀 제 피셜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 이상희 교수님의 그 글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한 명 정도 전략 비례 꽂는 게 그렇게까지 불공정하다고 말할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 당 비례가 사실상 당선권이라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현재 지지율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례 되더라도 뭐 이렇게 다수가 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선 1, 2번에 있는 사람들을 딱 먼저 지정해 버린다고 하는 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도 제가 보기에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의미가 숨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그 비례 후보가 어쩌면은 이게 계파별로 좀 배분한 면이 있지 않을까. 1차 경선 통과자들 중에. 그렇게 따져보려면 따져볼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자, 이게 뭐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당에 무슨 뭔 놈의 개파냐?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세력이 알게 모르게 여러 세력이 연합한 연합체예요. 하나의 세력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뭐 이제 이낙연 대표님 중심이 되는 세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민동은 이낙연 대표님이랑 같은 세력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대하 공생이 아니고 원칙과 상식이랑 거기서 파생된 미래대연합이었죠, 거기가. 네, 미래대연합. 예. 미래대연합 출신 인사들이 있고 그리고 미래대연합 안에도 민주당파랑 정의당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지어 보면 최소한 4개 정도의 어떤 뭐 파벌이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4개 정도의 세력이 연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세력이라고 말하기엔 각자의 구성원들 숫자가 많지는 않고 뭐 당원들 숫자로 치면 민동 쪽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게 4개 정도 세력으로 이제 크게 그렇게 구분지어서 놓고 보면은 지금 그 1차 경선 통과한 비례 후보들 중에 누가 어느 쪽 인사일까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히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 연 대표님 쪽 인사 그러면은 박시종. 네네. 박시종 실장. 박시종 당대표 비서실장.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종민 그러니까 미래대연합에서 김종민 대표 쪽 인사 그러면 양소영 책임위원. 네네. 그리고 이제 박원석 책임위원. 그렇죠. 박원석 책임위원 쪽 인사라면은 이제 배복주 씨.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동 쪽 인사라면은 아무래도 김효은 대변인 그 양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딱 구분 지으려면 구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개파 배분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또 자리가 픽스된 거 아니냐. 완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비례를 주겠다 그건 아닌데 몇 개의 자리는 고정시켜놓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이상희 교수님이 주장하신 게 덜 억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말씀 못 하시니까 그냥 애들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이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이게 개파가 뭐 배분이 됐다고 해도 이 배분에 대해서 각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까라면 저는 그렇게는 또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공관위원장이 개파 배분 성격으로 정무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게 뭐 이상희 교수님 관점으로는 불공평해 보였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떤 공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 추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로 들으시고,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석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천 문제도 이게 결국은 쌓인 게 터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이석현 위원장님이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창준 위원장 하신 이후로는 당 중심에서 많이 배제됐다는 느낌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역할 맡으실 영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인데 왜 고문으로 갑자기 생뚱맞게 고문으로 이렇게 뒤로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뒷전으로 밀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실무에서 배제시킨 거잖아. 그래놓고 이제 이따가 지금 또 이제 그 비례 신청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앞선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선권 밖에 번호를 달라 그러면 내가 비례 후보들이랑 같이 지원 요새 다니면서 최대한 비례표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겠다. 특히 경기도 권역 59개 뭐 선거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선수로 치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국회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 다음에 한 번 더 가게 되면은 국회의장이지. 의장급이지, 그렇지. 예. 7선이니까. 네. 어휴, 7선. 7선이면 거의 30년 가까운 건데 7사 28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죠, 그 커리어가. 그래서 그런 분을 전략적으로라도 활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밀쳐낸다는 게 좀 억지스럽지 않나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석현 부위원장님 그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그 당원 지지자분들이 가지시는 이제 그 스탠스가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지지자로서 이석현 위원장님의 지지자로서의 스탠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전략적인 측면,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좋은 카드인데 왜 저거를 배제를 하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 조규석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제 오디션 그 1차 경선 통과자들 오디션 보면서 나름 이제 부연 설명인지 변명인지를 하긴 했어요. 뭐 애초에 방침이 현역 출마자들은 제외한다. 현역 출마 당선자들은 제외한다. 그런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끼워 맞추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비례 후보자들이 이제 모집 공고 냈을 때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비례 후보자들 모집 공고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은 비례 후보자들 모집 공고를 할 때 걸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으면 이석현 위원장님 아예 굳이 안 하실 거 아니야. 원서를 넣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끼워 맞추기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컷오프를 시키면 사실 뭐 잘 돌아가는 당이라고 하면은 미리 이석현 부의장님 찾아뵙고 네. 이래 해서 네, 그렇죠. 이왕이면 지역구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네, 설득을 해. 그리고 뭐 처음에 원래 출마하실 생각도 갖고 계시지 않았었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좀 부드럽게 좀 풀릴 수 가는 여지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거기서 좀 맥락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게, 우리 당에서 애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게 그 지역구 책임위원급은 네. 전부 지역구 출마한다. 지역구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석현 위원장님한테 책임위원급의 어떤 직책이나 공간을 내준 적이 없잖아, 당에서. 고문이죠. 고문으로 뒷전을 밀어놨잖아. 그래놓고 지역구 나가달라고 당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원래 이석현 부위원장께서는 내가 뭐 호남이 이제 호남 그렇죠. 전북 쪽이나 아니면은 원래 지역구 나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던가. 하셨죠. 뭐 그랬던 하셨죠. 왜냐면은 우리 호남에 우린 딱 때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렇죠. 네. 나라도 그럼 같이 이제 출마해서 호남 분들 설득하고 내가 쫙 돌아다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역할을 부여를 하려면 그에 맞는 공간을 당해서 내줬어야 했다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유도를 해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는 이석현 부회장님 정도 되는 분이 그리고 SNS도 잘 아시는 분이 그렇죠. 네. 나 컷오프 당했다고 이렇게 딱 올릴 거면 네. 정도면 네. 뭔가 마음이 좀 상하신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려를 받지 못한 거 아닐까. 좀 저기 지난주 그 필승 그 결의대회도 네네. 그래요. 그날도 이석현 위원장님이 제일 첫 번째 연설한 나서셨는데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큐시트에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없었는데 즉흥 연설을 하셨다고. 네, 그랬어. 그러니까 애초에 배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날 연설자 리스트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아 그러니까 우리 창당 준비위원장이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저 같은 당원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당 창당하는데 가장 크게 힘 실어준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아 그렇죠. 연 대표님 혼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얼마나 썰렁했어요. 사실 연 대표님이랑 우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량급 인사가 딱 들어온 게 이석현 위원장님이신데 이분 이렇게 뭐 지금 찬밥 신세를 해버리 찬밥 신세로 대우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대체 이 당에 무슨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만한 중량급 인사가 있나요? 이 당에 없잖아. 아니면 일을 정말 잘하던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배제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소문도 굉장히 있어요. 뭐 이석현 위원장님이 이제 이런 그때 그 무슨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더라. 아 임종석. 예. 예, 그거 이제 정치 신세계에서 오픈을 해버리셨죠. 네. 그러니까는 그날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안 오기로 하고서 네. 그날 이제 이석현 부의장께서 이제 아침 방송 아마 출연하셨을 거예요. 네. 거기 이제 하셨을 때 분명히 오는 걸로 돼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탈당하는 거고 그래서 입당하는 것까지 이제 네. 얘기가 전화로 다 얘기돼 있었고 뭐 이낙연 전 대표랑 만나기도 했고 막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노쇼 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이석현 부회장이 오픈을 하셨죠.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당내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석현 부의장께 언성을 높이셨었다는 얘기를 정치신세계 인터뷰에서 오픈을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 새끼 찾아라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뭔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석현 부의장님이 지금까지 어떤 그 당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것들을 추려봤을 때 이것도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달리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관점은 이석현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당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입장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참다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새어나오는 것들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반면에 이게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배척하는 쪽이라고 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석현 위원장님이 어떤 뭐 엠바고를 깨고 자기 정치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고깝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두 가지 시선인데 뭐 두 가지 시선을 뭐 이해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저쪽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게 사실이면 뭐 하여튼 서로 곤란하죠. 되게. 저는 이제 애초에 그 이제 비씨님이랑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거 어떤 롤플레이의 일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석현 부의장께서 그냥 그 우리 당원 지지자들 SNS 쪽 민심을 좀 다독이시고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힘이 나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호소력이 있으시니까. 네. 이를테면 뭐 하다못해 그 당원 그 당명 논란 같은 상황에서도 이석현 부의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당원들을 다수는 그게 어떤 입장이든 간에 수긍할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게 네. 롤플레이가 아니고 그렇죠. 이석현 부의장께서는 그냥 상당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계셨던 싱크로율이 예, 높은 분이고 할 수 있죠. 이제 한편으로는 당내에 네. 우리 쪽 주장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뭐 그런 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렇게 그냥 뭔가 좀 시끄러워지면은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의심을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웬만하면 아니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개파 안배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점에서도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개파 안배로 그렇게 한 최소한 4명의 후보 정도가 그렇게 이제 1차 경선을 통과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개파를 나눌 거면 우리도 개파예요. 당원 개파. 뭐 당원 개파죠. 당원 개파 대표자 이석현으로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강성당원 개파. 그래. 조기석 피셜 강성당원 개파. 근데 강성 맞아요. 누가 강성이 아니면 누가 막 버스 이렇게 대전해가지고 몰려가고, 그렇죠. 네. 막 그 후원금 막 하루에 4억 꽂아주고. 후원금 뭐 보너스 받으면 후원금 아주 그냥 광기로 물든 사람들이지. 무슨 적금 부듯이 막 후원금을 보내. 퇴직금 받아가지고 100만 원 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강성이란 단어 자체에 너무 뭐 화내실 필요는 없고, 강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가치적인 판단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정치 지지자들에서 강성이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행동 양식에 있어가지고 강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상적인 강성이 있어요. 사상적인 강성. 근데 사상적이면서 행동 양식이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는 강성들이 있어요. 이쪽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 쪽에 강성 극좌 극우 이래버리면은 이건 꼴통인 거지. 이념도 강성이고 행동까지. 근데 우리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추구하는 이념은 중도 실용주의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행동력이 굉장히 이제 앞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도 지지층을 대표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도 지지층, 그러니까 그 중도 성향의 시민들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행동력이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강성이라는 말 자체를 조기숙 위원장은 그 뉘앙스를 쓴 거 아니긴 합니다, 사실. 네네네. 좀 더 이제 이 양반 지금 완전 실패한 스피커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실패했어. 심각하게 실패를 했어. 말을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수준으로까지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위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됐고, 그냥 그리고 사실 좀 표현 유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뭐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강성 지지자 발언 나온 거, 지금 강성 지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강성 지지자 발언 나온 게 그 시민 배심단을 왜 30%를 주고 끌어왔어야 했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영국 노동당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 노동당 사례 대부분 사람들 몰라요. 일단 잘 몰라요. 관심 그렇죠. 없으면 몰라요. 뭐 조기숙 교수 때문에 처음 알려진 거죠. 조기숙 교수 페북글이라도 읽어보든지. 아니면 이제 그리고 그 페북글 페북글만 읽어봐서 또 맥락이 다 안 나와요. 맥락을 다 잡으려면 노동당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제3의 길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 이제 한 줄 정도라도 이제 알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것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95년에 이제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당수가 됩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토니 블레어는 기존의 노동당 색채와 완전히 다른 실용주의 중도 노선을 택했어요. 그게 제3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3의 길을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대로 차용을 해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념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으셨지만 여러 강연이나 혹은 게시판에 남기신 말씀들을 보면, 혹은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남기신 말씀들을 보면 제3의 길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셨어요. 실용주의 중도 노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념을 가지고 영국 노동당이 95년부터 거의 2010년대까지 집권을 20년 넘게 했어요. 그랬는데 2015년에 제레미 코빈이 당수가 되는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개딸 같은 당원들 지지를 업고 이제 당수가 된 건데, 이 양반도 근데 막 극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극좌는 아닌데 상당히 이제 당성 강한 행보를 했고, 이제 그 조기숙 교수 페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였죠. 당원 1인 1표제. 그렇죠. 그래서 1인 1표제 하면서 대의원제, 우리나라 그 민주당 대의원제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총리랑 대정부 질의 같은 거 하는데 당원 4만 명한테 질문지를 받았대. 그 취합해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좋아 죽는 거지. 직접 민주주의 된다. 막 그러고 막. 우리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정치의 효용성이 막 느껴지는구만. 이랬는 거 하나?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공식 석상에서 그 여왕 찬가 있잖아요. God Save the King. 그 노래를 부르잖아 항상. 그런데 제레미 코빈은 안 불러. 그런 식의 어떤 그 좌파적인 그런 스탠스 취하고 있는데,
그런 당원들을 데려와서 노동당을 접수를 했더니만은 순식간에 망하더라. 그래서 2018년인가 노동당 당수가 이제 바뀌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다시 좀 약간 원칙으로 온건선양의 바뀌었는데 당은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지지율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학을 예. 떼버린 거지.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맥락을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렵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뭐 우리 당원들만의 당원들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외부 시각이 필요해서 배심원단 썼다 뭐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원래 보통 이제 그러니까 경선 이것도 이제 비례 경선의 일환이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넣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네. 배심원단을 네. 뽑아서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나라 현재 인구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뽑았다. 20명인가 뭐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인구 구조와 뭐 그 직업 구조와 뭐 네, 이런 네. 거 거기에 맞게 네.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여론조사 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으로 이제 채점을 해서 뽑게끔 네. 했는데 뭐 잘 안 먹히는 거죠. 어제 일단 저기 오디션 보면은 좀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질문도 별로였고 이 답변하는 사람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 뭐 여러모로 참 이걸 왜 했나 싶은 그런 수준이었다고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 이제 가피우스님이 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트위터에 쓰시기도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이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대형 정당에서 할 법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지지세가 이제 확고한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 중도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채택하면서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결론낸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 지금 네, 이제 막 민망하죠. 네, 막 시작했고 지지세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상 당원들 말고는. 네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럴 때는 하나의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저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규석 교수가 저러는 거는 그냥 그 민주당식의 어떤 방법론에 그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의뢰하던 방식대로 하려는 게 아니냐. 근데 정작 저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후보를 걸러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신데 저도 공감하는 바고 만약에 저한테 공관위원장을 줬다 그러면은 저는 좀 경선을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제 저도 연 대표님이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던 바에 비춰가지고 좀 다르게 진행을 해봤을 것 같긴 해요. 비슷하면서 다르게 했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이제 컷오프 단계에서 오히려 이제 당원들의 어떤 투표에 네. 의한 네. 컷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결정을 한다던가 순위 결정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네. 해가지고 뭐 한다던가. 애초에 이제 저는 그 후보군을 나눠가지고 네네네. 그 전문 영역별로 그 직군별로 나눠가지고 네네. 뭐 농수산, 뭐 과학기술, 네. 뭐 그다음에 뭐 여성, 국방, 뭐 의료복지, 네네. 뭐 의료복지 장애 이런 식으로 묶어도 되겠다. 네네. 의료 장애인 및 복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지금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영입된 인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이제 그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뽑게 하고 그리고 또 일반 정치인들 있잖아. 뭐 양소영 책임위원이나 뭐 뭐 박병석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일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일반 정치인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뭐 한두 명씩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 추려가지고 순번을 매기는 게 낫지 않냐. 뭐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당이 연 대표님이 이제 영입을 해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어떤 전문가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경선을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구성을 하고 나면 적어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당이 다른 당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문 영역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방식으로 하면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네, 뭐 이게 권순혁 기자님도 어저께 오랜만에 그 이름 걸고 이제 글을 쓰셨죠, 간만에. 글을 쓰셨죠. 글을 네. 쓰셨는데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하기 좀 길고 그냥 이번 새로운 미래에 이제 비례 선정
결과를 보니 새로움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뭐 특색이 없다. 네. 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조기수 교수님 본인도 사실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막 맡으시고서 그 출연하셔가지고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네. 정책 딱 몇 개 한두 가지 딱 골라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거기에 맞춰서 비춰 보면은 이게 조기수 교수 좀 언행 일치 못한 거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이 비례는 모든 걸 다 할 것 같이 네. 예, 짜여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거 그 투표하셨어요? 문자 온 거?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이거 지금 이것도 보면 절차도 되게 엉성해요. 그냥 이 문자 받고 이 주소 눌러가지고 거기서 그 여론 주소 눌러보면 여론조사 기관으로 들어가지거든요. 네네. 이걸 뭐 그 스마트폰에 아무튼 그 고유값 가지고 이제 중복 투표 못하게 막는 거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인증 절차가 없어요 별도로. 당원 인증도 해야 되지 않나? 없어요. 절차가 없어요. 그냥 투표하게 돼 있고. 좀 허술함. 그래서 허술해 보이네. 그래서 이거 좀 주소 유출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되긴 하는데 그게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거 조기숙 교수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당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말들이 굉장히 실패한 스피킹이었다. 설득이 잘 안 됐다. 설득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만 심하게 나왔다. 역효과만 심하게. 네. 왜 말씀을 그따위로밖에 못 하시는가? 그따위. 이제 그따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거 참 그동안에 그래도 어떻게든 좀 실드 치려고 제 양반 진이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해봤는데 다 의미가 없어. 하나 많아야. 또 약간 우리 바보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바보된 거에 뭐 상관없는데. 상관없지. 우리가 늘상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저희가 뭐 뭔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해본 건데 뭐 잘 안 되네요. 사실 뭐 개미당 때도 우리는 나는 개미당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다 이제 뭐 그 공허성 외침이 돼버렸으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그 뭐 헛발질 우리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상한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참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조기숙 교수 어제 그 발언 때문에. 네,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같이 확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게 다 모든 게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어떤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면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이거 뭐 그 경선 되돌리고 다시 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할까? 그리고 만약에 실행을 했을 때 득이 클까 실이 클까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답이 안 나와요 이것도. 네. 이거 다시 되돌려 버리면 당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 공신력 없는 집단으로 보인단 말이죠. 저 당은 뭐 우왕좌왕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의견이 나왔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참 모두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네. 예, 뭐 이거 뭐 양비론도 아니고 뭐 그냥 다 옳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진짜로 들어보면 다들 충분한 이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되돌린다면 그 되돌리는 과정이라도 매끄러워야 될 텐데 지금 당에서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나마 제일 매끄럽게 하려면 정말 조기숙 공관위원장 내리고 누구 새로 임명해가지고 해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서 비신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뭐 그 개미당 사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조규숙 교수가 말하는 어떤 강성당원의 면모를 보였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실제로 막 좀 이제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다 보니까 SNS상에서 좀 격한 말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분명히. 뭐 그런 것들이 강성이라고 쳐봅시다. 조규숙 교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뭐냐 대체. 근데 또 이 얘기도 하긴 잠깐 섞어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강성은 강성인데 네. 아직 개딸은 아니잖아. 아직 개딸이 아닌 게 앞으로도 개딸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없을 거긴 한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있긴 해요.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러냐면은 이제 아이씨 우리가 당원인데 네. 당원을 왜 이렇게 얘기를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그럴 때는 조금 약간은 위험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저는 느낌이 듭니다. 소통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게시판을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위터에 담당자를 두고 뭐 날아오는 메시지마다 답을 해주고 그게 소통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떠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당원들한테 미리 알리고 혹은 일이 발생된 다음에 해명을 하고 즉 그걸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해명을 해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당은 개미당 때도 그랬고 그때 뭐 이준석이랑 합칠 때, 그다음에 민주당 깨질 때 뭐 이준석이랑 뭐 합치고 깨질 그때는 뭐 이제 엠바고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뭐 칩시다. 네. 그거 뭐 그리고 그때는 그때는 뭐 수긍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 때부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개미 때가 좀 이상했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또 그 당명 얘기할 때 네. 뭐 돌아갔잖아. 이거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딱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강행 돌파할 거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행 돌파를 하라고. 그렇죠. 뭐 그러든지 차라리. 아니 뭐 냄새가 막 나는데.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니네 라면 냄새 나서 라면 끓이잖아. 이런데 출마하기 전까지 저는 이제 박병석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분이 당 공식 채널은 아닌데 분명히 모색과 돼야 되는 채널이. 근데 이분은 사무부총장이잖아. 네, 사무부총장이신데 뭐 모색과 대화 나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부총장인데 왜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당의 현안에 자기 왜 복사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것도 좀 짜증이 났고 솔직히. 그리고 이제 당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 입장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래 버리면 혼선만 온단 말이죠. 이거는 개인 입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의 공식 입장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었단 말이죠. 건건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 꽤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이 모색과 대안에서 출연할 때는 저는 팟캐스터입니다. 개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사평론가입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이거 공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개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혼란을 주게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방송 때 이제 채팅창에 그냥 모색과 대한 세미래 TV로 합쳐라 그런 거를 권해드렸던 건데 그때 이제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런 비판적 입장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출마 그것도 광주에 하셨기 때문에 뭐 비판적 입장을 지금 취할 그런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진짜 응원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건 이제 뭐 박병석 대표를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곁다리로 새 나간 얘기고 사실은 이제 당이 지금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별게 아니다. 당원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공식 채널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그나마 거죠. 이제 답답하지만 그 역할을 박병석 사무부총장이 해왔었던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소통 거죠. 창구가 이제 네. 아직도 없다는 게 문제다. 네. 아직도 왜 아직도 없어? 그러니까 뭐 바쁘다는 핑계 될 게 아니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당 동력을 계속 깎아 모았어요. 지금 매주. 이러면 바쁘고 나버리고 선거 끝나면 당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아니면은 너무나 확장을 잘 해서 빨리 새 물결을 막 끌고 올거든가. 그러니까 뭐 우리 보기 싫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닥치고 돌려나는 할 거면은 그에 걸맞게 막 엄청나게 유능하든가
당무가 막 그냥 막 물 흐르듯이 다 흘러가고 막 지역구 착착착 나가고 막 쫙쫙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도 사실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어디든 그게 있어요. 그 코어 팬이 있고 라이트 팬이 또 있잖아요. 네. 이게 항상 의견이 같지 않다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코어 팬의 얘기가 맞을 때도 있고 네. 라이트 팬들은 더 뭐 대중성이 있고 이제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시야가 다르니까. 예. 이쪽 얘기가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미래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코어 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이렇게 막 그 냄비에 하루 종일 올려놔고 불이 하루 종일 올려놔가지고 국물 쪼를 대로 쪼는 국물이야 우리는 진짜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지도부 뭐 거기 이제 당직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으면서 동시에 지지자 우리 뭐 청취자분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지지자분들께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같이 삽시다.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삽시다. 네. 네. 우리 서로 멱살 잡아봐야 같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살려면은 지금 해야 되는 지금은 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원들한테 뭘 더 바랄 수는 없어요. 당원들은 할 만큼 했어요 사실. 많이 하잖아. 많이 하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중앙당에 마음 상하신 분들조차 지역구 출마자들한테 돈 보내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렇죠. 찾아갈 때 있나 없나 찾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선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엑기스예요, 엑기스. 아까 이제 쫄아 붙은 국물 얘기를 했는데 엑기스라고. 아 그게 엑기스지. 네. 여기다가 물 붓고 더 끓이면 다시 엄청나게 국물이 늘어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사실은 이 당에는. 잘못하면 타버립니다. 타버리는 거죠. 타버리면 냄비도 태워먹고 다 없는 거 다 나라가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방관만 하고 있으면은 진짜로 망한다고. 당에서 위기의식 가져야 돼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 없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일손 딸리고 그럴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는 가장 뭔가 필요한 존재는 코디네이터가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서 정리해 주는 사람. 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 같을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클리어 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들 바쁘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뭐 욕은 욕대로 먹는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통 담당 이제 그 온라인 소통 담당으로 이제 김변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김변님 혼자 뭐 트위터에서 그 이렇게 답 달아주시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식 채널에서 딱 중요한 때때 그 중요한 그 시기마다 당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 네.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해명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만 적절하게 알려줘도 그게 소통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개개인 간이나 일일이 질답 말 오가는 거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우리 당만 해도 16만 그러는데 16만 명 어떻게 한두 명이 상대해가지고 매일 하루 종일 뭐 상담하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트위터도 뭐 한 100명만 돼도 힘들어. 트위터에서 막 100명 아니 그저 키베트인데 10명만 붙어도 빡세단 말이야. 아, 그럼요. 담당 못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게 그런 식의 그게 소통이 아니라는 거지.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알아야 될 때 그때 제때 때 말해주고 그걸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네네. 그렇게 이제 말만 잘해주면은 충분히 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이 스트레스들이 다.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계속 당의 동력을 까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구맨님을 그냥 저 여의도에 갖다 심어놔야 되나? 당에 제일 적합한 인사 중에 한 명 가피우스님 아닙니까 사실. 가피우스님도 애매하죠. 가피우스님도. 그 이제 뭐 하시려면 이제 정신은 당분간 끊으시고 뭐 그러니까 그것만 하셔야 당에 전념을 되는데. 하신다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래도 뭐 그 정도 그 정무광고 있는 인사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네. 당에서는 정치 신세계는 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린 좀 쉬어도 되잖아요. 호구맨님 가 출동.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하면 욕부터 하기 때문에 안 되겠네. 네, 큰일 안 나겠네. 돼. 조기석보다 더 과격해 내가 사실은. 안 되겠네. 내가 얼마나 성질이 지랄 같은데. 네, 그러면은 과감히 포기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당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긴 맞는데 참 또 들어온 게 또 참아야 되는 게 항상 당원 지지자야.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더러우면 때려치우면 돼. 그쵸 때려치우면 되는데 못 때려치우잖아 다들. 네,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라서 이게.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제 광산을에 입주하셨던데 그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이제 그 현수막 거셨더라. 짠합니다. 이낙연 대표님 분명히 지금까지 이 우리 당이 흘러오는 과정을 쭉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니까 정말 가스라이팅이 되네. 그냥 되네 막. 쭉 나열해놓고 보면은 사실 이낙연 대표님이 완벽한 분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어요. 우리 당 지금 창당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 지도력이 한참 부족한 거 아닌가, 이대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님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멱살을 잡고 각자가 스스로를 하드캐리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억지를 부려야 될 때는 억지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네네. 살아남아서 계속 진짜 좋은 날 봐야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급발진은 자제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고,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어떻게 하면 모두 다 같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그러니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가피우스님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어저께 예. 낮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비례 오디션, 네. 비례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네. 그렇게 호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다 같이 망하거나 어떻게든 끝을 보거나 끝까지 가거나 네. 그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난 살아남고 싶어. 망하고 싶진 않아. 이건 망한다고 정덕질 끝날 거 아니거든. 더 황폐한 바닥에서 정덕질 계속 할 거라고.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 바닥에서도 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난 그러고 싶진 않거든. 해봅시다.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당은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소통만 하면 됩니다. 잘 합시다. 네, 잘 좀 합시다. 이제 네. 진짜 3주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사전 선거일 기점으로 하면 2주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선거까지. 진짜 없어. 시간도 없어. 네네. 이 엑기스가 말라붙기 전에 엑기스에 물 부어가지고 국물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해봅시다. 우려냅시다. 네. 네. 자, 뭐 이번 주에 비례대표 네. 얘기를 주제로 해서 뭐 우리 당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호구민님과 저의 뭐 그냥 개인적인 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네. 네,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 제일 고생이 많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장난 아니죠. 네. 포기가 빨라서 네. 저희는 사실 좀 쿨게이에 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예. 네. 아유 뭐 더러워 때려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못 그런다는 것도 알고 있지. 네. 자, 그래서 다음 주말은 좀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다. 딴 거 안 바란다 나는. 예. 우리 호구미님이 자꾸 오프닝 뭐 쓰려다가 막 그거 갈아치고 없고 막 힘드십니다. 아니 그건 괜찮은데 다들 좀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좀 선거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네. 자, 그런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좀 더 나은 한 주 네. 되길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